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주말이면 조금 더 잘생겨지는 남자 곽상준 증시 각도기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시장이 편안합니다. 뭐 미국 시장 늘어지고 있어요. 늘어져라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표들은 꺾였는데 위험자산은 오르고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채가 상당폭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벌어졌고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올랐고 기술주들은 많이 올랐고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반도체 데이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증시각도기 TV 토요일 주말 순서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각도기 한 주 가열차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잘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좋은 댓글, 주말에도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테크 주식, 테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그 테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달아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무와 주식 투자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 테크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로 재미난 이야기들이 올라가는데요. 어제 저녁에 홍익희 선생님의 월가 이야기. 시간 20분이 순삭이야. 진짜 순삭으로 휙 하고 시간이 가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진짜 재미난 홍익희 선생님 강의가 또 나갑니다. 뭐라고요? IMF가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터졌느냐. 진짜 재밌어요. 근데 대담을 하면서 제가 좀 몇 번 울컥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IMF 1세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회 진출할 때 IMF를 당한 세대라서 진짜 막 옛날 생각나면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니 어쩜 그렇게 바보같이 외환을 관리했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 재미나고 간략하지만 진짜 신기하게 심도 있게 IMF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드디어 오늘 오전 여의도 최고의 빅마우스 이선엽 OCI오부 부서장께서 한국 최고의 빅마우스죠. 네, 그 여의도 최고의 빅마우스니까 저희 특별히 부족한 증시각도의 TV에 나오셔서 미래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유럽에 관한 정말로 재미난 백신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유럽을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듣고 설득됐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맞네 하면서 전 설득됐는데, 여러분도 설득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직접 오늘 오전에 올라갑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그것들을 뭐 간단하게 확인하시려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알람이 뜨면 보시면 되겠죠. 오늘 오전 중에 올라가니까요.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족한 채널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댓글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전이 조금 길었네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표들이 상당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고용, 11월 비농업 고용이 24만 5천, 근데 예상은 46만 9천, 이전은 얼마? 61만, 반토막도 못 났어요. 이전보다 24만 5천. 그러니까 고용지수 흐름들이 이렇게 꺾였다라는 거고, 생산활동 참여지수는 61.5%, 이전에는 61.7%.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코로나로 주저앉았던 세상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 구간이니까 일단 올라오는 게 맞아. 근데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생산활동 참여지수 그랬고, 그 다음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는 34만 4천입니다. 예상은 58만 9천이었는데요. 이전에는 87만 7천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오직 실업률만 6.7%로 2.6%
이집트보다 실업률도 더 높아진 거네. 맞네. 이것도 안 좋네. 네, 다 안 좋아. 고용 관련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고용 지표를 두고 끔찍한 보고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황은 긴급한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뭐예요? 긴급한 조치가. 긴급한 조치, 네, 부양책.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채권 시장이. 부양책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부양책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타결이 가능한가 하는데, 뭐 여기서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이 두 분의 이름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드디어 통화를 했죠, 두 분이. 초당적인 의원들이 어디야, 9,080억 달러를 제안을 하면서 2조 2천억 달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오케이, 자, 그거부터 시작하자. 급한 거지. 지금 급해. 왜냐면 이제 자기네 집권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뭉개버리면 집권 후에 회복이 안 되잖아. 뭉개버리면. 원래 이게 완전히 죽으면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초당적 방안이 9,080억 안을 지금 받았어요.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5천억 달러 주장을 하던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이 처음에는 아니야 하는데 9천억까지 오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 제 옆에서 바라보는 관객 입장에서 한번 조금만 더 내려주면 내가 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화당 미치 맥코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드디어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낸시 펠로시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합의를 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대화의 어조는 일을 이뤄내겠다는 결정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뭔가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의에 조금 더 가까이 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지표 보세요. 지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악재에 반응하는 게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뭐야?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죠. 채권 금리가 나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네. 자,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자,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 이 막대가 있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채권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 20년물 국채 수익률 1.541%로 6월 이후 가장 높이 올랐고요. 30년물도 고점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와 고점 수준인 1.76%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죠. 다음 주에 미국 재무부에 국채 매각이 있습니다. 국채 입찰이 있는데요. 3년물 560억 달러, 10년물 380억 달러, 30년물 240억 달러, 도합 1,100억 달러가 넘어요. 장난 아니야. 1,1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100억 달러면. 네, 120조가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환율 계산하기가 힘드네. 거의 이제 1대1로 붙는 상황, 환율이 너무 빨리 붙어가지고. 야, 지금 원화를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네, 원화 환율은 그 달러당 1,083원 87전 못 올라갑니다. 1,100원에서 훅 밀렸어요. 1원 70전이 1.7원이 떨어진 게 아니고 17원이 지금 떨어졌어요. 거기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가격은 뭐 크게 오늘 약세인 거는 별로 아니었어. 오히려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올랐는데 전체 지수는 살짝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요? 다른 뭐 파운드화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졌겠지만, 뭐 지수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역시나 아시아권에 대비해서 달러 약세는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달러 대비 동아시아권의 1번 빼고 동아시아권의 두 국가, 선진국의 한국, 신흥국의 중국, 이쪽 나라의 통화 가치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달러 위안은 6.517로 6.5의 방어선이 깨졌습니다. 즉 방어 진지를 상당히 두텁게 구축을 하던 그 자리가, 그 전선이 깨지면서 쭉 한 단계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토요일날 제가 앉아서 하니까 편한가 봐.
느리느리 말이 이렇게 느리냐? 원래 속사포처럼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상황들이 이렇다는 거죠. 채권 시장이 부양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채권 시장만 이랬겠냐? 채권 시장이 이럴 정도면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도 편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S&P는 0.88%가 오른 3669.12, 다우는 0.83%가 오른 3228, 그다음에 나스닥은 0.70%가 오른 12,464포인트, 러셀 2000은 무려 2.3%나 오르면서 1891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예요? 역사상 최고치. 다우, 나스닥, S&P 모두 역사상 최고치. 갱신 아니고 경신. 갱신은 왔던 자리에 다시 오는 거, 새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은 있는데 다시 그 근처로 최근에 신고가를 내는 거니까 갱신이고, 경신은 없었던 기록 새로 나온 거죠. 세계 신기록이지. 세계 신기록이 나오면 경신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세계 신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S&P는 주간에 1.7% 올랐고요. 나스닥은 2.1% 올랐습니다. 다우는 약 1% 정도가 오르는 양상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양책 관련해서 채권 시장이 오히려 채권 발행과 부양책에 대한 추가적 채권 발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채권 가격 떨어졌고, 달러는 큰 폭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아시아권 통화는 전일 거의 급등한 이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금융시장 동향에서의 특징적인 흐름들입니다. 네, 금값은 며칠간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오르지 못했고요. 1842달러, 그 다음에 WTI는 5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46달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거지, 일부. 인플레이션 지금 반영하고 있다니까요, 슬슬. 그 다음 구리값은 무려 한 이틀 쉬더니 1.25%나 올라가면서 7,756이에요. 골드만삭스였죠? 어디였죠? 어제? 미국 은행, 투자은행에서 전망을 앞으로 한 30만 불까지 간다, 2년 내로. 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구리값도 상당히 오릅니다. 자, 인플레이션.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시장이 취하고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과거 이렇게 미국 연준의 긴축적인 상황들은 2% 넘어가면서 긴축적인 상황들이 나왔고, 한 2.2, 2.3 정도면 확실하게 긴축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 정도부터는 가드를 좀 올려서 펀치가 날아오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자 했는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점차 생각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화도 지금 많은 분들이 1,100원 이렇게 쉽게 뚫릴 줄 몰랐죠. 자, 이제 그러면 뭐 다음 1,050, 이 뚫리는 속도가 너무 빛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긴 맞겠죠. 중간중간에 맞겠는데 1,050원은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자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원화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미국 국채를 사시는 것들은 상당한 위험 투자라는 것도, 안전 투자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채에서 깨지고요, 채권에서 깨지고 달러에서 또 깨져, 두 방 깨져.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사실 분은 상관없죠. 그냥 어차피 다시 달러 받아가지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다시 원화로 이렇게 다시 되돌려야 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BER, Break Even Rate, 즉 10년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BP,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받아봐야 본전치기, 본전금리, 그래, 이게 맞다, 본전금리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본전금리가 얼마냐면 이 금리 받아봐야, 통화가치 떨어지는 거 해보면 이 금리 받아봐야 별 의미 없어 라는 거죠. 이게 드디어 어떻게 됐다? 1.77이었었는데요 1.86입니다 1.86. 이것도 12월 3일치예요 우리 프레드라는 그 앱에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프레드 앱에서 1.86이니까 이게 지금 이틀 전 1.86, 지금 뭐 1.87, 88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이 정도면 1.88.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놀랍게도 사람 심리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를 향해 가면 계속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반영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반영 자산가치에서 어떻게 반영해요? 자산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반영하죠, 인플레이션을. 아, 이 말이 어려운가? 돈 가치 떨어지잖아. 인플레이션을 뒤집으면 돈 가치 떨어지는 건, 돈 가치 떨어지는 걸 자산시장에서처럼 빨리 반영할 때가 어디 있어요? 실물시장? 월급은 제일 마지막에 는다니까요. 월급은 인플레이션 최말단 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이고요. 그 자산시장이 가장 빨리 올라요. 그래서 돈 가치 떨어지는 것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자산시장이고요. 그러면 자산시장 막 올라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즐겁죠. 행복해. 내 자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좋아. 오, 좋아.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 거야? 그러면 다 모두가 좋기 때문에 다 좋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이 인간 두뇌가 뻔해. 오랫동안 계속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까? 의심, 의혹 막 이렇게 하다가 의심, 의혹이 사라져. 그 다음에 점차 확신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 이런 걸로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한 잔 줘. 또 먹었어. 또 한 잔 줘. 맛있네. 또 먹었어. 또 한 잔 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지. 취하게 되는데 이번에 취하는 시점을 보수적인 분들은 일찍 잡는 게 맞는데 계속 이제 조금 이따 10시에 나올 이선엽 연구원과도 얘기했지만 이번 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느낌은 제가 입사한 이래 98년 이래 세 번째 맞이하는 강세장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맞는 강세장.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최악 10년 만에 왔던 약세장이 끝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을 강세장으로 해석하기엔 너무 시기적으로 빨라. 근데 내 심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강세장이지. 네, 강세장으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로 아시아권 중국과 한국에 대한 투자의 마인드가 바뀌었고, 근데 중국은 먼저 이미 한번 세게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부도가 나니까 약간 주춤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한국은 여전히 싸. 삼성전자가 세계 글로벌 IT 업체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싸.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우리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디에 불이 붙었어요? 반도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 시장 오늘 보면 반도체 데이였어요. 반도체 데이. 말씀드리죠. 반도체 지수가 무려 2.83% 오릅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2.83%. 제가 한번 그 DDR5 나오니까 인텔 기자다 하고 했던 그 인텔. 전응화 인텔 아니야? 주가 상황으로 지난 1년간 인텔은 전응하였지. 근데 얘가 지금 연속적으로 파죽지세로 올라요. 1.95% 올라요. 반도체라니까. 근데 여기서 100달러에서 겨우 100달러 올까 말까 하던 그 통신 반도체 최고봉, 스냅드래곤의 퀄컴이 무려 5.14%나 오릅니다. 5.14%. 저기 샤오미가 3억대 만들겠다니까. 그리고 내년도 한 10% 증가한다니까. 핸드폰이 증가할 때 지금 최고로 주목받는 반도체 회사는 어디예요? 애플의 하이실리콘이 하고, 애플의 하이실리콘 상장 안 됐잖아요. 애플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걔는 뻔하지. 항상 2억대 정도 만드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고, 개수가 늘어나면 누가 좋아져? 개수가 좋아지면 퀄컴 좋아지죠. 중국 애들 지금 어디죠? 그 화웨이의 그 회사 그거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칩. 그게 하이실리콘. 그게 하이실리콘이죠. 네. 그 하이실리콘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어떤 걸 써요? 퀄컴 걸 써야지. 또 하나 누구 걸 쓸 거예요? 엑시노스 써야지. 저는 엑시노스가 저가형에서 승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더 좋아지죠. 네, 시스템 반도체 일부를 먹는 거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엔드 플러스 알파로 시스템 반도체, 엔드 플러스 알파로 파운드리, 엔드 플러스 알파로 디스플레이. 내년도 휴대폰 10% 증가하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개수 1등이죠. 그리고 관련된 부품 많이 팔죠. 디스플레이 많이 팔잖아요. OLED 전부 삼성이 만드는데. 그리고 거기다 칩까지 잘 팔아봐. 엑시노스 아주 좋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건데 뭐 가격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좋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점 야 정전돼서 물건 안 나오겠다는데 전망이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정전 사태로 인해 디램 값이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긍정적. 아니 어디서 정전 삼성 하이닉스에서 정전 난 게 아니고 마이크론에서 정전 났는데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인 거. 자, 우리 한국에서는 정전 없이 한번 갑시다. 계속. 그리고 AMD도 1.87%, 엔비디아가 1.21%. 자, 칩 주식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칩 주식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애플은 0.56% 떨어졌고요. 아마존 0.76%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6%밖에 못 올랐고, 알파벳, 구글도 0.11% 상승, 페이스북은 0.76% 하락입니다. 페이스북은 지금 반독점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제에 이어서 또 안 좋았습니다. 자, 보세요. 빅테크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은 오른 만큼 올랐고, 데이터 센터의 재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상당폭 과거보다는 떨어졌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생각보다는 더 많이 데이터 센터 증설한다고 하고, 뭐 등등등 하니까, 야, 이게 반도체가 좋아 보이는 거죠. 게다가 핸드폰 10% 정도, 핸드폰은 10%면 3천만 대예요, 거의. 그게 더 팔린다는 거니까, 개수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장렬되면서 칩 주식들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업종으로는 에너지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45달러까지 WTI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죠. 에너지가 5.43% 올랐고, 건강관리 1.09, 금융 1.13, 정보기술 1.02% 올랐는데, 반도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 2.8%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빅테크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칩 주식들이 좋은 칩데이였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1.3% 올랐고, 버크셔 0.14%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0.13% 올랐고, 델타항공은 오히려 1.37%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본전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가드를 제대로 올려야 될지를 확인할 터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정말 20년 만에 왔던 22년 내에 왔던 세 번째 강세장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안을 같이 한번 해주시면서 가야 되는데, 역시나 이 강력한 강세장은 언제부터 끝날 것이냐? 아마 오늘 연합인포맥스에서도 그 얘기 나올 거예요. 테이퍼링이 나오면 그때부터. 근데 그거예요. 테이퍼링이 나온다 시에 딱 빠지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경기 상승의 강도 있잖아요. 밀어붙이는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 물론 연준은 이렇게 하겠지. 연준은 테이퍼링의 강도를 보면, 그 경기 상승의 강도를 보면서 테이퍼링을 하겠죠. 테이퍼링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안 주면서 테이퍼링을 하겠지. 때렸는데 올라와, 때렸는데, 그럼 그거만큼 때리겠지. 딱딱딱 때리면서 이렇게 가겠죠. 분명히. 때렸는데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자네일 때도 그랬잖아. 아니다. 벤버냉키인가? 예, 잘 헷갈린데. 테이퍼링 하고 나서 시장 팍 하고 떨어졌잖아요. 이러면 테이퍼링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가드를 확실히 올리고 펀치 나오는 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을 들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춤을 출 수 있는 구간인데, 조금 더 지나면 춤을 추는 것보다는 밤에 춤추는 걸 구경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일단 감안은 하되 지금은 파티 중이다라는 것도 또 같이 더불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 인사 발언 소개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요, 11월 고용지표가 약간 실망스럽지만 채권 매입 등 현재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률이 내년 말까지 5.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고용시장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못 견딘 이유 중에 하나죠. 오늘 이게 결정타를 채권 시장에 날린 것이죠. 채권 매입 핵심 뭐예요? 채권 매입 등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없다. 즉 장기물 사서 금리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채권 시장 혼자 스토리 썼던 거지.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연준은 우리에게 올 것이야. 금리가 1%, 10년물 금리가 1% 올라가는 건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야 라고 스토리를 썼는데, 찰스 에반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도 개입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아요. 그건 가봐야 하는데 어쨌든 미국 연준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가 올랐을 때 장기물이 더 이상 못 오르게, 금리가 못 오르게 개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참으로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증시각도기 판단은 연준도 방법이 옛날보다는 많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말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조금 이따 나오는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걸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일가 친척들에게 한번 쫙 보내주시고 친한 친구와 그룹들에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에게 한번 보내주셔서 저희 함께 가는 증시각도기 TV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주말에 느릿느릿해서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천천히 1.5배속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직까지 책은 조금 더 쉬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도기 책방으로 여러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